가슴 성형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보형물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보형물이 더 좋은가요? 어떤 보형물을 더 추천하시나요? 이런 거를 계속 질문을 주시길래 하나하나씩 각각의 보형물을 좀 더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보형물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게요. 가슴 보형물 백과사전. 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은 모티바 보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정리에 앞서서 인터넷상에서는 과연 모티바 보형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모티바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요. 각각 병원에서 만든 이런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저도 있네요. 못생겼다. 페이지 들어가 보면 UDI 마이크로 트랜스폰더 보형물 정보를 외부에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기구 사진도 나와 있고요. 보형물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이런 레이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모티바에서는 스무스 실크 서피스라고 하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네요. 트루 모노블러 쉘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보형물마다 이제 외피가 있는데 그 외피가 안전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레시브 계열 울티마라고 해서 보형물의 점탄성도가 우수하다는 이런 내용이 쭉 담겨져 있네요. 큰 제목은 모티바. 우리가 모티바의 정의는 영어로 써야겠다. 스무스 실. 보형물이 있다. 모티바라면 모티바 제조사에서 만든 보형물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고요.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형물이 스무스 실크 서피스의 프로시브 울티마 겔을 사용한 보형물이니까 정의가 완벽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잘. 두 번째, 사이즈 및 프로젝션. 모티바 보형물 사이즈는 돌출도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이 돌출도에 따라서는 미니, 데미, 풀, 홀스가 있고요. 규격 분류가 있으니까 각각을 그냥 숫자를 쓸게요. 105cc 그리고 125cc 이렇게 작은 것도 나오는군요. 160cc 425 여기까지 많이 써요. 450 이것도 가끔 쓰고요. 이렇게 프로젝션에 따른 분류법과 프로젝션별 보형물 차이를 기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형물을 각각 타입별로 갖고 왔어요. 미니 260cc고요. 데미 320cc, 풀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게 콜스가 있는데 일반인은 거의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미니와 요 풀 타입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보형물은 사실 보형물의 폭과 높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돌출 정도가 다르거든요. 이거 두 가지 둘 다 데미 타입이거든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냥 비율이 달라요. 320에서 420으로 넘어가면서 보형물의 폭도 넓어지고요. 높이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풀 타입으로 넘어가면 이 폭은 그대로고 높이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형물 사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돌출도가 높은 보형물을 선택하면 윗볼륨이 충분한 가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출할 수가 있죠. 흉곽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가슴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피는 사실 모티바 보형물의 특장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외측은 그러니까 오돌도돌한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하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스무스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모티바 보형물은 그 측정 지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3에서 6마이크로미터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국제분류기준법으로 해서 스무스에 속합니다. 스무스 타입 보형물로 분류됨. 그래서 ISO 14607 모티바 보형물이 어떻게 보면 이 완전한 클래식 스무스도 아니고 마이크로 텍스처도 아닌 그 스무스 실크 서피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첫 번째 보형물이고 자체적으로 스무스 실크 스 상표 등록. 이제 그것보다 하나 더 밑으로 들어가면 블루실 베리어 레이어가 있어요. 외피가 이게 한 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보형물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어디는
5겹인 데도 있고 어디는 뭐 4겹인 데도 있고 뭐 3겹인 데도 있고 그래요. 각각의 보형물 층마다 다 역할이 있거든요. 어떤 보형물은 이 층의 인장력을 결정해. 누구는 뭐를 결정해. 모티바에서는 블루실 베리어 레이어라고 해서 보형물의 안전 상태를 외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층으로 작용을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거든요. 만약에 보형물이 파손이 됐다면 이 푸른빛의 약간 크래기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육안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거 자체가 보형물의 인장력, 강도를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외피가 어떠한 안전성을 갖고 있는지 사실 이거를 테스트하는 국제 표준 기준이 있어요. 모티바의 기준이 아이소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인장력, 파단 강도력, 인열 강도, 패치 접합 내구성. 인장력은 이거를 잡아 당겼을 때, 파단 강도력은 강한 물체를 내리쳤을 때 얘가 파열되지 않는 거. 인열 강도는 이 보형물을 이렇게 찢는 데 필요한 강도를 인열 강도라고 하고, 패치 접합 내구성이라고 해서 가전 보형물마다 뒤에 이렇게 패치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사실 상당히 좀 강한 부위예요. 근데 뒤에 있는 이 패치가 보형물이 딱 제조되고 나서 마지막에 딱 부착되는 건데, 옛날에 사용하던 보형물들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보형물과 하나로서 잘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고, 요거를 재는 게 패치 접합 내구성이에요. 아이소 14607 규제 기준에 따라서 인장력은 모티바의 경우 평균적으로 655.56%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통과 기준은 450%거든요. 그러니까 1cm를 4.5cm까지 당겼을 때 버텨줘야지 이게 테스트 통과인데, 얘는 1cm를 6.5cm까지 당겨도 안전하다 이런 얘기고요. 100점 만점으로 하면은 150점 이 정도 되네요. 두 번째로 이제 파단 강도력을 볼게요. 평균적으로 모티바 보형물은 26.24 뉴턴을 보였다고 하네요. 뉴턴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뉴턴 맞고요. 최소 규격으로는 기준점은 11.12 뉴턴의 힘이 가해지는 거를 견뎌야 되는데, 모티바는 그거의 2배를 훨씬 뛰어넘는 26.24 뉴턴에서 파단됐다 라고 보이니까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인열 강도와 패치 접합 내구성 모두 아이소 표준 규격을 충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형물의 이제 튼튼함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얘가 견딜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여기까지가 외피였습니다. 네 번째는 충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형물 보면 겉에 이제 둘러싸는 외피가 있고 안에 겔이 들어있는데, 이 실리콘 겔이 보형물 회사마다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조금 더 쫀득거리고 어떤 건 조금 더 물컹거리고 좀 딱딱한 경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르는데, 모티바 보형물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프로그레시브 겔 울티마라는 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이 안에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보형물 안에 있는 이 점도와 탄성도, 유동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구소에는 다 데이터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이런 거를 좀 오픈을 해주면 좋은데 다른 회사에서 따라할 수 있어서 이거는 오픈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레시브 겔 울티마라고 하면서 특성에 대해서 중력에 따라 반응하고 유동학적으로 움직인다, 점도가 낮고 우수한 탄성력이 있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모티바 보형물이 프로그레시브 겔 울티마도 있고 다른 타입도 있거든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티바 보형물은 프로그레시브 겔 울티마, 저응집력, 고신축성, 점도가 낮고 우수한 탄성력. 그래서 이 충전재에 따라서 보형물의 이 접힘 현상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비유를 하자면 이게 만약에 공이라고 쳐봐요. 이 공 안에 바람이 절반 정도만 차 있으면은 그 공이 쉽게 이렇게 접히면서 이렇게 주름이 가겠죠. 반대로 빵빵하게 차 있으면은 이 접힘이 분명히 잘 안 될 거고요. 또는 똑같은 공이라고 해도 물이 차 있는 경우와 아니면 공기가 차 있는 경우로 봅시다. 공기가 높은 압력으로 차 있으면 전혀 접힘이 없겠지만,
물이 일정 정도 차 있으면 어느 정도 물은 흐름이 있으니까 이게 접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모티바 보형물은 다른 보형물에 비해서 이 보형물의 점탄성도가 이렇게 접힘이 좀 적은 쪽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피부가 얇은 경우 리플링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조금 적은 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충전재의 점탄성도에 따라 하고 추가적으로 코멘트 달아 놓겠습니다. 5번째, 인증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증이 어떻게 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 어떤 한 보형물이 이제 출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타국가에서 인증받은 거를 저희가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테스트를 겪기도 합니다. 이제 모티바 보형물은 아직 뭐 FDA 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지만 여러 가지 그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고 그 근거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유럽 CE 인증을 받았다, 아이소 기준을 충족했다, 의료기기 GMP 적합 인정을 받았으며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 인정을 받고 식약처 허가 받고 US LED 협의와 골드 등급 획득했다. 물론 안전성을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형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은 충분하지 않나 라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티바에서 자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형물의 제조 과정에서 보형물의 외피가 모두 균일하게 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파손의 위험성이나 특별하게 취약점이 없으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True Monoblock Shell Configuration이라고 해서 어떤 포인트를 잡더라도 동일한 인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티바 보형물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안에 칩이 포함되지 않은 거고요, 또 하나는 칩이 있는 겁니다. UDI 칩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보형물 정보를 재수술을 할 때 다시 보형물을 꺼내지 않더라도 사전에 파악하고 재수술 계획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요 자체 칩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티바에서 관련 임상 논문 나온 게 있더라고요. 태깅을 걸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가를 쓸까요? 평가. 보형물 외피의 스무스 실크 서피스는 보형물 삽입 후 캡슐 형성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충전재인 프로그레시브 겔 울티마는 부드러운 점 탄성도를 지녀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됨. 타 보형물에서 갖추지 않는 UDI 칩은 보형물 정보를 환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제품 정보를 재수술 등 수술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전 보형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안 좋은 평가? 그것도 써야겠다. 그러나 보형물 가격이 고가임에 따라 많은 것으로 사료됨.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모티바 보형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직접 위키백과에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위키백과 길라잡이 보면 포인트 오브 뷰를 중립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모티바 보형물을 좋아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 그리고 공개된 정보를 여기에다 함축시켜서 넣어봤으니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영상으로 다 말씀드리니까 또 다른 이제 좋은 콘텐츠들 여쭤봐 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형물 백과사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